안녕하세요. 시그널입니다. 손정민 군 시신 인양 장소가 왜 택시 승강장이었는지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택시 승강장 뒤쪽에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평소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시 승강장 주변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조옥님이 인터뷰할 때 구조견 오투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 택시 승강장에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시신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신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을까요? 흘러내려오는 시신을 50m 지점에서 처음 보셨다고 하셨으니 시신은 5일 동안 택시 승강장 물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떠내려왔다는 말이 됩니다. Y자나무 아래에서 추락사, 택시 승강장 배수구에서 물에 끌어넣기, 택시 승강장 다리를 넘어 물에 던지기, 택시 승강장 다리 밑까지 끌고 가서 물에 빠뜨리기는 모두 허구였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시신이 아니라 떠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잠수부가 헤엄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신의 역할을 맡은 잠수부가 물속에 오래 헤엄치고 있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머리만 내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던 장소가 택시 승강장 뒤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신이 아니라 헤엄치는 잠수부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투가 시신을 가장한 잠수부를 택시 승강장 바로 옆에서 처음 발견했고 30분 후 인양 장소는 잠수교와 택시 승강장 중간 지점인 달빛광장 앞이었습니다. 달빛광장 앞에서 인양을 했던 것도 보여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구조대가 시신을 인양하면 이곳 택시 승강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날은 유별나게 서빙고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데크 위쪽에서부터 택시 승강장으로 잠수부가 떠내려와서 오투에게 일부러 발견된 후 비밀의 문 안에서 관절이 움직이는 마네킹에 비슷한 옷을 입혀서 미리 대기시켜놓고 잠수부가 타이밍에 맞추어 달빛광장 앞으로 끌고 가서 인양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어머 아니 맞다니까? 어머 아니 맞다니까? 맞아. 손정민 군이 택시 승강장 물속에서 떠내려가지도 않고 5일 동안이나 있다가 인양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 발견 당시 머리만 떠오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물속에 있다가 머리가 나옵니다. 시신이 아니라 수영을 장시간 동안 아주 잘하는 잠수부로 보입니다. 머리만 보이게 뜨도록 떠있는 수영 방법을 이병이라고 합니다. 이병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영으로 앞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물에서 제자리에 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나 강 혹은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서 떠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떠 있는 걸 이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병은 어떻게 하는 거냐? 1단계 평양발차기를 아래로 차면서 손도 함께 아래로 눌러줍니다. 손과 발을 동시에 아래로 누르니까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1단계는 정말 너무 쉽죠? 하지만 이 1단계를 이병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2단계 아래로 동시에 차던 평양발차기를 한 발씩 따로 차는 것이 2단계. 이것이 바로 이병입니다. 이때 손은 1단계와 다르게 스컬링으로 진행합니다. 연습해서 이것이 잘 된다면 손을 사용하지 않거나 손을 물 위로 들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 것보다 허리를 살짝 구부려서 투명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이런 자세가 정석입니다. 자, 정리. 1단계는 정말 너무 쉽다.
2단계는 1단계 발차기를 따로따로 차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인명구조 요원인 라이프가드, 싱크로나이즈 선수들, 수구 선수들, 수심이 깊은 곳에 잠시 떠있을 땐 전부 이 방법으로 떠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것을 이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택시승 강장처럼 주위에 펄이 있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어떻게 머리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1단계, 평행 발차기를 아래로 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찹니다. 그럼 이렇게 뒤로 가겠죠. 이때 투명 의자에 앉은 것처럼 허리를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평행 발차기를 따로따로 찹니다. 이런 방법으로 1시간 이상 물속에서 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시간만 확인하시라고 빠르게 올립니다. 이병은 머리만 들어갔다 나왔다 숨을 쉬면 1시간 이상도 물속에서 뜬 상태로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이나 손을 드러내지 않고 발만으로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지루하실 테니까 모두 생략하고 끝부분만 올립니다. 물속에서 머리만 뜬 채 1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평소에는 사물을 가지고 구조 훈련만 받다가 열심히 헤엄치는 잠수부를 보고 오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인을 순간적으로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택시 승강장의 구조를 눈여겨봐 주세요.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 때문에 택시 승강장을 인양 장소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부가 전혀 눈에 띄지 않으며 택시 승강장 뒤쪽에서 머리를 내놓고 30분 이상 수영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산소 호흡기 없이 물속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투에게 발견된 후 택시 승강장 뒤쪽에서 인양배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부가 머리만 내놓고 팔과 발로만 헤엄치고 있어도 앞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부의 역할이 끝난 후 미리 관절이 움직이는 마네킹의 옷을 입히고 인양선에 긴 줄로 물속에 매달아 놓은 채 출동해서 마치 시신을 인양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교와 택시 승강장의 중간이 달빛광장입니다. 잠수부가 시신이 떠내려오는 것처럼 가장하고 코와 입만 내놓고 헤엄치다가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이 택시 승강장 뒤쪽은 아니었을까요? 손정민 군이 택시 승강장에서 익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차종욱님의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토한테 저거 확인해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오토가 바로 1초의 주저음 없이 뛰어든 거야. 오토가 뒤집는 순간에 제일 먼저 수면에 올라온 게 코어였어요. 제가 딱 인터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5일 동안 물속에 있던 시신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코가 가장 먼저 보일 수 있었을까요? 잠수부가 머리만 내놓고 헤엄쳐 오는 것을 오투가 하필이면 그때 발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를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은 이런 자세로 헤엄을 치기도 하고 머리만 내놓고 헤엄을 치는 수영 방법을 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교 쪽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수색을 해 가고 있는데 유관 수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50m 상류에서 검정색 수상한 물체가 흘러내려오더라고요. 50m 상류에서 흘러내려왔다는 말은 택시 승강장 물속에는 5일 동안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니 결국 택시 승강장에서 일어난 익사는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크기는 우리 그냥 비닐봉지 있잖아요. 슈퍼감 주는 비닐봉지. 예. 반신반의했죠, 처음에요. 너무 거리가 멀었고요, 처음에는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토한테 저거 확인해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오토가 바로 1초의 주저음 없이 뛰어든 거예요. 한 30m 정도 거리 됐거든요. 차종욱님이 말하는 슈퍼가면 주는 비닐봉지의 크기는 머리만 내밀고 헤엄치던 잠수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한테 저거 확인해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오토가 바로 1초의 주저음 없이 뛰어든 거예요. 한 30m 정도 거리 됐거든요. 모든 일에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는데 더리버의 교통사고처럼 하필이면 그때 마침 오투가 먼저 발견하는 바람에 잠수부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뛰어들어서
터치를 하는 순간에 저는 그게 뭔지를 사실 몰랐어요. 오토가 뒤집는 순간에 제일 먼저 수면에 올라온 게 코어였어요. 제가 딱 봤을 때 감긴 눈하고 코. 오투가 시신을 뒤집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부패된 시신이 떠내려온다 해도 5일 동안이나 물에 불었던 육중한 시신을 구조견이 뒤집는다고 뒤집어질까요? 물속에서 구조견의 네 발은 헤엄치고 있어야 하니까 오투 입으로만 시신을 뒤집었다는 말씀이신데 익사한 시신은 4명이 끌어올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물속에 있던 시신은 구조견의 발톱이나 이빨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터치하거나 뒤집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투가 시신을 뒤집었다는 것은 오버액션이고 잠수 부가 수영 자세를 재빨리 바꾸면서 코와 눈을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견된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두고 30분 후에 인양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강변에서 몇 분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구조 활동을요. 그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구조 활동을 지켜보셨다는 그 몇몇 분들 중 어머 사람이야 하셨던 이분은 누구였을까요? 이분이 일반인이었다면 모자와 마스크까지 썼는데 굳이 뒷머리 부분을 떡칠해서 긴 머리로 보이려고 덧칠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기자분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그 어머녀의 모습입니다. 크기를 작게 축소해 본 것은 추모공원에 나타났던 3명의 여성들 중 반바지녀가 그 어머녀와 몸집이 아주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긴 2명의 여성은 새벽에 나왔던 담요녀들이 연상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담요녀 2명이 똑같이 하얀 구두를 신었습니다. 사진 속 3명의 똑같은 구두가 간호학과 구두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담요녀 뒤로 새벽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꼼대남도 보입니다. 왼쪽 여성이 안고 나오는 게 무엇으로 보이실까요? 사람 얼굴 크기만한 마네킹으로 보입니다. 331 추락을 연출하면서 던졌던 그 인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떨어졌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참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마네킹을 안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 331 또한 시신 인형처럼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볼 때는 몰랐는데 확대해 보니 마네킹 얼굴처럼 보이는데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손정민 군이 331 추락으로 인한 익사는 연출이었고 달빛광장 앞 시신 인형 또한 연출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